전교조가 15년 만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가 되면서 당장 전임자 72명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에 따른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예, 교육부가 오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복직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교조의 전임자는 총 72명입니다. 교육부는 또 임대료를 내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교조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체 교섭을 중지하고 또 이미 체결된 단체 협약이 있다면 노동부가 법상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한 작년 10월 24일 이후에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해지 통보를 하게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전임자들이 만약에 복귀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해임이죠. 직권면직이나 또 다른 형식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아마 앞으로 가장 큰 갈등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감이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의 징계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그 시도교육청에 내리거나 아니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아예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보교육감들하고 정부의 갈등으로 이게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노라고 하죠. 이 전공노도 이 미복귀 문제, 전임자들의 미복귀 문제로 해고자가 양산됐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번에 많이 당선이 됐어요. 예.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과 또 해당 교육청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을 일단 냈고 또 동시에 전교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해서 진보 성향 당선인 13명이 3일 전에 이미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하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따로 아직까지는 집단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판결 전에 그런 촉구하는 탄원서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자기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은 다른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 다른 진보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말이 일단 오늘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몇 분을 보면은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동반관계, 전교조와 동반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김승환 교육감이 재선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또 단속교섭 유효 같은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어요?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교회 연설에서 중국이 기독교화해야 중국 민주화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한국으로 치면 차관복급입니다. 이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그저께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류젠차오 부장조리는 한 나라가 어떤 발전의 길을 선택할지는 그 나라 인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와 민주주의 실현 방식과 또 발전 모델 역시 각국 인민들이 각자 선택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무총리가 만약에 되면 중국과의 갈등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나마 한중 관계가 괜찮게 가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에서 4일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도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완전히 아직까지 한중 관계가 좋아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문창국 총리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면 한중 관계가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나빴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주요 뉴스들 또 몇 가지 정리를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발효된 상설특검법의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다루기로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사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이 임명되는데 그렇지만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당인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해군이 내일 동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해역에
독도 주변에 자기들의 영해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일축하고 훈련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경에 서울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 정차한 의정부행 전동차에서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승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